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끔찍한 증상은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주일스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정신질환, 일명 코타르 증후군으로요. 좀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을 넘어서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평화롭던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를 막아섰고요.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너무 놀란 여성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진짜 좀비처럼 이 여성의 얼굴을 마구 물어뜯은 겁니다.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지만 이미 여성의 코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갔고요. 코를 잘랐어. 중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가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가요.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대.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루디 유진. 노숙자였던 로널드 포포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디 유진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요.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경찰이 쏜 총알을 맞고서도 계속됩니다. 진짜 좀비네. 그래서 결국 6발이나 쐈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나 이미 피해자 얼굴의 약 80%가 뜯겨나간 상태였고요. 여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피의자 루디 유진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지만 부검 결과 마약으로 확정지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은요. 아무런 외부의 요인 없이 사람의 몸이 갑자기 스스로 불타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명 메리 리저 할머니 사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메리 할머니 단 몇 시간 만에 한쪽 다리와 검은색 신발만 남기고 약 4kg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불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옆에 스탠드, 방 안의 가구는 멀쩡했다고. 혼자 탄 거야. 혼자 탄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코너트주 골웨이에 사는 76살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이 거실에서 불에 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나 몸의 대부분이 재가 돼버렸지만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와 바로 위 천장을 빼고는요. 그 밖의 것들이 멀쩡했다고 하고요. 마이클의 사체를 부검한 검시관은 그가 인체 자연 발화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도 목숨을 건진 사례도 보고됐는데요. 1974년 11월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를 여행 중이던 의류 외판원 잭 엔젤. 그는 거주용 트럭에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잭의 오른쪽 손이 그만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까맣게 타 있었고요. 가슴 쪽엔 폭발 흔적처럼 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잭을 살펴본 의사들은 불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14위 공개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17년. 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무려 3797년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16세기 프랑스 의사 겸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등장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미리 예견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2017년, 올해 바로 저 노스트라다무스가 파헤쳐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입니다. The false trumpet concealing madness will cause Byzantium to change its laws. 여기에 나오는 The false trumpet. 트럼펫. 이 트럼펫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의미한다는 거죠.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내 수많은 법칙들이 변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벌써부터 뭐 난리잖아요. 그 조짐이 있죠, 지금.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종자들은 이 내용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은 미국이 몰락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강국인 중국이 부상하게 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강대국 중국에 대한 예언은 또 다른 예언 장인 바바방가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2018년 중국이 세계 열강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2017년 예언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The divided nation might reunite again. 진열된 국가가 다시 재결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언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거를 지금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너무 개성적이어서 다 다르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근거가 이제 그 행성이 직렬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럼 이제 그거 지구가 오늘이잖아요. 오늘 행성 직렬이 뭐예요? 달이랑 달, 화성이랑 화성, 금성이랑 금성. 한 줄로 돼 있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녹화 시점으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이 현상을 보고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웃으세요? 제 옆에 네, 왜 웃으세요? 제 옆에 네, 아, 제가 왔나요? 상암동에 공포의 대왕이 내려왔는데 그게 아니라 상암동에 어딜 봐서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팩트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내인은 뱀파이어? 창백한 얼굴, 검붉은 입술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송곳니, 인간의 피를 빨아마시고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뱀파이어.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봤던 뱀파이어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뭔가 피에 그 취향 있는 사람까지는 믿겠는데 물론 물살을 어떻게 믿습니까? 피를 취미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취미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변태적이고 범죄적인 취향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 예. 있다는 거죠.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죠. 저는 아니고. 아니고. 제가 방송하면서 본 그 케미 중에 최악의 케미. 평가를 그만해요. 최악의 케미. 아니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냐고. 얘 말 좀 들어주라고. 행복하면 됐어. 자기 할 말만 해. 남의 말 듣지를 않고. 난 저 형이 행복하면 됐어. 안 행복하대잖아요 지금. 저 자리 옮겨주면 안 돼요? 아, 진짜. 여기 있어. 저 전 기자가 소개해드릴 믿거나 말거나 현실판 뱀파이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조지나 컨돈. 어린 시절부터 탈라세미아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희귀병은 잦은 빈혈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를 수혈해줘야 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지나가 수혈 대신에 선택한 것은 바로 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의 딱지를 일부러 떼내서 흐르는 피를 그 피를 빨아먹었다는데요. 게다가 조지나는 햇빛을 많이 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피부염도 앓고 있어서요. 더더욱 뱀파이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뱀파이어 생활을 하고 점점 피의 맛에 길들여진 조지나는 이후 흡혈귀 무도회 또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일명 고스클럽 등을 전전하며 자신에게 피를 제공해줄 사냥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직 한 사냥감, 바로 남자친구 자밀의 피만 마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만 마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음식도 섭취를 하는데 피를 정기적으로 마셔주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너는 너무 무서워. 아니, 나 저거 저 영화 트와일라이트이 애들 여럿 버렸네. 뱀파이어겠습니까? 조종 씨 말씀처럼 존경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피를 섭취하는 행위는요.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B형 감염과 아유. HIV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릴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걸 그렇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12위 공개합니다. 아 뭐야? 계속 나와. 나보다 페이스 빨라졌는데?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달려? 나온다. 주인공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가 토네이도에 휩쓸린 뒤 다양한 모험 끝에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오즈의 마법사. 그런데 주인도 없이 자기 혼자 이런 버라이어티한 모험을 한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엘라바마주 노스 스미스필드에 살던 1살짜리 강아지 메이슨인데요. 당시 엘라바마주에 덮쳤던 토네이도는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 강도인 EF5 등급으로요. 자동차를 100m 이상 이동시킬 만큼의 초강력 토네이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1살밖에 안 된 작은 강아지 메이슨은 속수무책으로 토네이도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토네이도 때문에 최소 300명이 사망하고 1조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을 정도로 최악의 토네이도였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후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폐허가 된 집을 치우고 있던 가족들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러진 앞다리를 끌고 3주 동안 먼 길을 기고 또 기어서 주인 있는 집을 찾아왔던 것이죠. 대단하다. 당시 동물 피난소에서 일하던 필 도스터조차 메이슨의 부상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동물 중에 가장 극적인 경우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러진 두 다리를 이끌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메이슨은 앞다리에 2개의 판과
17개의 나사를 끼우는 장장 3시간 반의 대수술을 받은 뒤 다행히 두 다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다행이다. 네, 이거 진짜 정말. 해피엔딩이네요. 정말 그냥 주인을 보고 싶은 그 일념 하나로 온갖 아픔을 다 참아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칭찬해줘야 될 인물이죠. I'm, happy for human companionship.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SF 영화급 능력자 번개맨의 탄생. 어느 날 갑자기 번개를 맞은 뒤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94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앤서니 C. 코리아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공중전화 쪽으로 갑자기 번개가 번쩍 내리쳤고요. 어머머. 앤서니 C. 코리아는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걸 본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요. 그 덕분에 정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앤서니. 그런데 얼마 후 느닷없는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흥미가 1도 없었던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었던 건데요. 강렬한 이끌림에 악보를 산 그는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못 믿겠다. 아니 흥미가 1도 없던 사람 맞아요? 아니 번개 맞고 갑자기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머머. 2007년에 아예 정식으로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번개 맞고. 이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번개가 낳은 기적의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게 됐고요.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지금도 왕성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특별한 능력의 정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12 공개합니다. 레버넌트 현실판 2번 살아난 남자. 키 2.5m, 몸무게 200kg, 곰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곰. 바로 그리즐리 베어라고 불리는 회색곰인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사람을 위협하는 곰으로 자주 등장하죠. 레버넌트에 나왔던 곰도 바로 이 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공포의 회색곰의 공격으로부터 2번씩이나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미국 몬태나주 보즈먼시에 사는 50대 남성 토드 오어 씨. 그는 지난 2016년 사냥터를 물색하려 몬태나주의 한 숲속을 거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새끼 2마리와 함께 있는 어미 회색곰이 포착됩니다. 그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려 했지만 곰은 순식간에 그를 쫓아왔고 곰과 오어의 거리는 약 7m로 가까워졌는데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던 오어는 곰 퇴치 스프레이를 곰에게 마구 난사했죠. 이내 화가 난 곰은 오어의 몸에 올라타 그의 팔, 어깨, 등의 살을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오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손으로 자신의 머리와 목 주위를 감싼 채 죽은 척을 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곰이 이내 자리를 떠나갔죠. 혼비백산한 오어는 피를 철철 흘리며 자신의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10분 전 만났던 그 곰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진짜. 곰은 처음보다 훨씬 더 무차별적으로 물어뜯었고요. 오어는 이번에도 그저 땅에 바짝 달라붙어 죽은 척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30초 정도 오어를 무차별 가격하던 곰은 이내 자리를 떠나갔고요. 오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4.8km를 걸어 내려온 오어. 그곳에서 그는 기적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남겼고요. 어머! 곰에게 물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장장 8시간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자신의 얼굴책에 사고 당시에 찍었던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그가 올린 동영상은 순식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얼굴책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기 나온 몬태나주의 보즈먼시 있죠? 정확히 제가 저 시에 살았었습니다. 아 진짜로? 네네. 곰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그 숲속에 들어가는 게 금지돼 있어요. 이 회색곰 있죠? 그리즐리 베어. 마주쳤을 때는 죽은 척하는 게 좋은데 흑곰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그래야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만만해 보이면 안 되는구나. 팩트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이번에 9위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낙하 여인, 억색의 운 좋은 사나이. 1972년 1월 26일 당시 유고슬라비아 국적의 자땡 항공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오그라드로 향하던 중 1만 미터 상공에서 그만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공중에서 산산이 부서진 비행기는 기체가 두 동강 난 채 체코의 스르브스카 카메니치 지역의 눈 덮인 언덕에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탑승자 28명 중 27명 전원이 사망했고요. 이 속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이 바로 자땡 항공의 22살의 승무원
베스나 블로비치였던 겁니다. 대박이다. 당시 여객기 꼬리 부분에 음식 나르는 카트와 함께 끼어있던 블로비치는 발견 당시에 전신 골격이 부서지고 허리 아래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었으나 기적적으로 힘겨운 재활 끝에 10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항공사 사무직으로 복귀해 일도 다시 대단하다.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고 13년 후인 1985년엔 가장 높은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져 생존한 사람으로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그녀는 생전 인터뷰에서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앉길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겠네. 네. 자, 그런데요. 목숨을 구한 것도 부족해 남들은 평생 잡기 어려운 행운까지 사고와 함께 잡은 사내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8월 3일 30년 넘게 두바이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해온 인도인 무하마드 바시르 압둘 카드라 씨는요. 라마단 기간이 끝난 뒤 시작되는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피트르를 맞아 고향인 인도 케랄라주 티루바 난다푸람을 다녀오던 차예요. 타고 돌아오던 에미레이트 항공기가 그만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지만요. 승객 282명과 승무원 18명은 침착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고요. 카드라와 그의 가족도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뭐지? 자, 생사를 넘나드는 비행기 사고를 겪은 지 엿새 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뭐라고요? 사실인가요? 평소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재미삼아 복권을 샀는데요. 무려 100만 달러, 약 11억 5,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당첨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우, 자, 제일 부럽다, 진짜. 17번째 산 건데 그게 야. 덜컥 이 사고 났던 비행기 탈 때 대단하네,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야, 대단하네. 매동만 분의 1이죠. 네. 당첨금으로는 가족들을 위해 쓰고 정년 뒤엔 고향인 인도로 돌아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7입니다. 포켓땡고는 땡땡 발견 게임.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킨 게임 포켓땡고 다들 아시죠? 게임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포켓땡을 잡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에서 특정 위치로 움직여야만 하는데요. 심지어 최근엔요. 포켓땡고 게임 도중에 땡땡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범인. 범인. 외계인. 뭐 발견할 수도 있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포켓몬을 발견한 거야. 진짜로 뭘 발견했냐면요. 지난해 7월 14일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남부에 있는 도시 내슈아에 위치한 로터리 공원에서 포켓땡고 게임에 열중하던 청년 도미닉. 오로지 포켓땡을 잡기 위해서 살몬 브룩 호수를 따라 걷던 그는 호수에 떠있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해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포켓몬이.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물에 있으면 그 정체는 바로 나뭇가지와 풀에 엉켜있는 시신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은 30대 남성의 것으로 지역 경찰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켓땡고 플레이어가 시신을 발견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시신을 발견하기 닷새 전에는요. 미국 와이오밍주 리버튼에서도 포켓땡고 게임을 하던 유학생인 샤일라가 강가에 있는 포켓땡을 잡기 위해서 혼자 강가를 따라 다리 쪽으로 걷던 중에 물속에 있는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포켓땡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성 영상지도 굿땡어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미스테리한 사진들이 찍혀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이 사진,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을 찍은 건데요. 이 사진 속의 강물은 새빨간 핏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 지역이 바그다드에서도 가장 큰 빈민가의 우범지대로 알려져 있어서 더욱더 의심을 가중시켰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핏빛이라고 해도 저렇게 빨갈 수가 있어요. 저게 다 피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걸 보면서 페인트 공장에서 폐유 같은 게 나온 게 아닐까. 피우가 나도 저렇게 빨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게 뭐 이렇게 일부에 막 그 섞여서 이렇게 막 돼 있는 건 모르겠는데 딱 저 칸만 완전히 빨갛잖아요. 버그야, 버그. 내가 아직도 전면으로 보이네.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6입니다. 미러클 베이비의 미스터리 생존 일기. 퇴근이죠. 퇴근인가요? 퇴근 아닌가요? 예, 낙입니다. 아나운서가 낙이 뭡니까? 뭐라 그래? 원카드요, 원카드. 원카드. 2016년 11월 27일 금요일 밤 미국 아칸소주 30번 고속도로에는요. 나들이를 마치고 룰루랄라 집으로 귀가하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스 가족이 탄 차가 그만 차선을 바꾸려던 대형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가족이 탄 차는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미끄러졌고요. 차량의 측면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브라이스의 엄마 제케이시아 콜스는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딸아이의 행방을 찾았지만 차 내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윽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여기저기 수색을 해보았지만요. 수색 내내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30여 분이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아기를 발견했다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런데 브라이스가 발견된 곳은요. 사고 현장에서 무려 7m 이상 떨어진 배수로였는데요. 저 구멍 안으로? 저 안으로 빠졌다는 거죠? 저 아닙니다. 저 사이로 쏙 들어간 거죠. 저 안에 들어가.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이 정도 거리까지 튕겨져 나간 거라면 아기는 당연히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배수로 안에 브라이스는 빵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요. 저 쇠파이프 2개가 떡하니 구멍을 막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디 하나 부러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난 오늘 이게 1등이다. 난 오늘 이게 1등이야. 그렇죠? 몇 개 안 남았어요. 저는 3개 남아 있습니다. 전 2개예요. 2개. 전 하나입니다. 아, 전 다 했는데요. 멀리 못 나가니까 일로 나가시네. 예. 진짜 다. 왜냐면 얘는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아유.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이번에 5위 공개합니다. 2012년 호주 멜버른에 사는 청년 백 맥마흔은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안 가 의식이 돌아와 가족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아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 오 여보, 우리 아들 맞아요? 눈을 뜬 맥마흔이 간호사에게 실례합니다. 굉장히 아프네요라고 한 말을 들은 가족들은요. 이 귀를 의심한 만큼 크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호주 사람인데요. 네.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을 했기 때문이죠. 春节来了，那么小明打算怎么过呢？ 아니 저 사람 지금 완전 표준 발음이에요. 발음이 좋네. 그냥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닌데? 표준어죠, 표준어. 표준어를 잘 지키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유창한 중국어도 모자라서 중국어로 부모님 사랑해요라며 난 곧 회복될 거예요라고 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쓰기까지. 진짜. 참고로 벤 맥마흔은 고등학교 때 잠시 중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당연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고 후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모국어인 영어는 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건 또? 참고로 보통 저런 현상이 일어난 뒤 며칠 만에 이제 언어 능력을 다시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초능력처럼 왔다 순간적으로 가는구나, 그냥. 왔다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백맥마흔은 이후에 샹하이에서 석사 과정까지 밟았고요. 중국에서 TV 프로 MC의 패널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맥마흔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외국어 능력은 정말 사고 때문이었을까요? 진실 혹은 거짓! 히가시노 게이고의 패러렐 월드 러브 스토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랑을 뇌파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 좋아했던 걸 지워줘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게. 그럼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람의 뇌는 이 뇌파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기술까지 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소설을 읽었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죠. 예. 매력 어필 성공입니다. 아, 그래, 감사하네요. 네네.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내 전생은 할리우드 배우. 미국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에 사는 올해 12살이 된 아이 라이언 하먼스.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아주 생생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5살이 됐을 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전생에 할리우드 배우였어요. 처음엔 아이의 황당한 얘기에 그저 코웃음을 쳤다는 라이언의 엄마. 그래서 엄마는 할리우드 관련 서적을 아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라이언이 1932년 영화인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의 사진을 보던 중에 한 명의 조연 배우를 가리키며 엄마 이게 저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름 돋아. 사진 속의 남성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마티 마틴이라는 이름의 배우로요. 당시 영화에서 대사 한 줄 없는 조연 배우였기 때문에 현재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결국 라이언의 엄마는 그를 버지니아대 정신의학 및 신경행동과학과 부교수 짐 터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짐 터커 교수가 마틴의 삶을 철저히 조사해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일치했을 뿐 아니라 마틴이 과거 브로드웨이에서 춤을 췄었다는 것, 배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할리우드 에이전시를 차렸다는 것, 리타 헤이워드와 같은 스타들과 함께 일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라이언의 말을 듣던 짐 터커 교수는 그의 진술 중 한 가지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느님은 왜 저를 61살까지 살게 하시고 다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라이언. 그러나 실제 마틴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나이가 59세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 나이 아니야? 만 나이였지? 한국 나이.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이후에 더 조사를 해보니 사망 진단서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마틴이 사망한 나이는 라이언이 말했던 61세가 정확히 맞았던 거죠. 병원이 틀린. 아, 이건 소름 끼치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굳이 도깨비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이동욱 씨가 준 차를 안 마신 거죠, 이 사람이.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안 먹은 거야. 도깨비 덕후예요. 네. 내 칼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빠져있어요. 애석하다. 팩트 체크 믿거나 말거나 19 3입니다. 아, 3위구나, 3위. 자동 확정이네. 쭉 1, 2위. 지난 2014년 인도의 고고학자 J.R. 마가시 인도 차티스가르주 차라마에서 약 10,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눈과 코는 실종된 상태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지닌 생명체. 다른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의상을 입은 채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진짜? 새도 아니고 뭐지? 심지어 그들의 이건 뭐야? 운송수단으로 보이는 UFO까지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 다리 달린 게 꼭 UFO 같지 않습니까? 오, 진짜요, 진짜. 그러네. 자, 무려 10,000년 전에 그려진 동굴벽화에 외계인과 UFO를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네. 이건 또 뭐예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벽화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2명의 생명체가, 미국의 유타주의 세고 캐넌에는 머리 위에 안테나가 솟은 기이한 형체가, 그리고 호주 킴벌리에는 큰 눈과 머리를 소유한 여러 명의 생명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대체 당시 사람들은 뭘 봤길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더욱 닮은 이 그림들이 세계 곳곳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항상 인류 최대의 난제인 외계인의 존재. 혹시 외계인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사인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꼴찌 기사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온 우주의 기운, 외계인 혼혈 프로젝트. 노력한다. 열심히 하네. 전후무한 특종 랭킹쇼 프리한 식구 엑스파일. 저 오컬리 요원이 이번엔 우주의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이제 아이의 모습을 아이라고? 그리는데요. 저게? 네. 아이들이 외모가 다른 것. 바로 아이들의 친아빠. 이 친아빠가 외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외계인? 자,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 여성인데요. 올해 28살의 브리짓 닐슨이라는 여성인데요. 이쁘다 또. 그녀는 16살 때 처음으로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만남만 가진 게 아니라요. 왜, 오 왜? 마이 갓! 뭐 왜?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외계인과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시작입니다. 진짜? 딸 6명, 아들은 4명, 아유, 다복하시네. 무려 10명이나 되는 아이고야. 외계인 아이를 가진 엄마라고 본인을 주장하고 세상에, 있는데요. 어떡해. 정말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브리짓은 2012년도에 역시 자신도 외계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60세 샤론 맥코믹씨와 함께 하이브리드 칠드런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단체까지. 단체의 목적은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 즉 하이브리드 칠드런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외계인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어떻게 보면 인권 단체라고. 외계인 인권 단체군요. 외계인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인들,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고요? 프리한 식구 엑스파일. 원래 얘 하는 거예요? 예. 저 오컬리 요원의 결론은요. 언제나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 2위가 한 기자님인데 헤드라인부터 알려주세요. 충격! 냉동인간 생존 실화? 도심 속 공포의 좀비 바이러스.
저희가 1회 때 소개해드렸었죠. 냉동인간. 실제로 냉동인간이 됐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26살 청년 저스틴 스미스. 2015년 2월 20일 밤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스미스는 술도 깰 겸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스미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는데 바로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무려 3.2km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한 스미스. 역시나 결국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위험해. 기온이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아, 위험해, 그 위험해. 추위에 길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얼어 한편 죽어. 다음 날 아무 사정도 모르는 스미스의 아버지는 외박을 한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자 곧장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더미 위에 누워있는 스미스를 발견한 아버지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이미 아들의 몸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급히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 의료진의 소견 역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 한 명이었던 제럴드 콜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스미스를 치료해보자! 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의료진들은 먼저 인공 혈관을 만들어 스미스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스미스의 체내로 주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뭐 근데 SF 그 영화 결과 같아.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보름 만에 혼수 상태에 있던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사로 냉동인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은 거의 없었고요. 스미스를 진료했던 의사들조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심각한 동상으로 새끼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했지만요. 현재 스미스는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 냉동인간은 과연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걸까요?